월요일 밤 편하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음악이 있고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야기가 있는 아닌방송의 장석입니다. 자, 첫 곡 듣고 시작하죠. 자,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가장 큰 관심이라 할 수 있다면 이제 경마가 언제 시행이 되느냐. 최종적으로 4차까지 연장 시행령이 떨어졌고요. 4월 막주까지는 이제 경마를 시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5월 첫 주 정도로 지금은 대략 이제 경마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들은 휴민트로만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정부 시행령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필요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는 해제, 단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면서 풀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제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지금 보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경마가 시행됨에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경마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먼저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연계가 필요하고요. 눈치를 보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함께 교육까지 생각한다면 남은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프로야구하고 바로 학교죠. 자, 첫째, 프로야구는 일단 5월 1일로 잠정적으로 이제 연휴가 시작되면서 잠정적인 개막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무관중 경주로 진행을 하고, 일단 분위기를 봐서 5월 7일부터는 입장 제한 등에 어느 정도 선별적인 제한 규정을 두면서 아마 차차 이제는 야구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가닥을 좀 잡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저희 애가 이제 10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계약을 했거든요. 온라인 계약이. 근데 이 온라인 계약이 아마 4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는 5월 초부터 고3부터 단계적으로 오프라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5월 1일, 5월 2일, 5월 3일, 5월 4일, 5월 5일까지가 황금 연휴거든요. 이때가 황금 연휴예요.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로 프로야구가 일단 무관중 게임을 진행을 하고, 학교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 끝난 이후 5월 6일, 7일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첫째 주 지나고 나서는 7, 8, 9, 10, 11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아주 왜냐면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를 확 풀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 정도까지는 아마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마사회인데, 마사회도 아마 프로야구와 같을 겁니다. 프로야구가 점진적으로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개막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마사회 측에서는 5월 8일, 9일, 10일 이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오픈을 내가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단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라고 하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는 일부 지점 같은 경우는 아마 폐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장 출입 인원도 어느 정도 대폭 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야구 같은 경우가 원래 30% 입장 제한을 두고 경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 측과의 막판 협의에서 한 50% 정도까지는 입장 제한을 두고 경기를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회도 정상적으로 경기를 시작하려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 파격적인,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선제적으로 내가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프로야구와 거의 같은 주간 아니라면은 그 다음 주 정도면 바로
경마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총선이 이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전에는 이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확진자 수가 나오는데 이제 뭐 10명 단위, 한 자리 숫자 단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안심을 하고, 지금까지는 많이 참았거든요. 네.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많이 참았거든요. 이 정도까지 정부와 국민들과 한 몸이 돼서 이 정도까지 막아냈으면 이제는 조금씩, 그리고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도 이제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2의 신천지 이런 사건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5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제는 경마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도 버텨보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통장에 돈이 세이브가 잘 된다. 자,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나는 레이스가 시작되겠죠. 자, 그때까지 화이팅! 조급하게 먹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이 세상 위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노래 들어볼 때마다 은근히 힘나는 노래예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지난주에 처음에 제가 경마장 온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 따라 경마장 왔다. 하지만 첫 번째 경마장에 갔던 그 의미는 너무 지루했다. 원래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이번 주는 제가 어떻게 경마에 빠졌는가, 경마에 어떻게 빠졌는가, 그런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다가 그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과연 경마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했나? 나는 경마를 이렇게 시작했다. 사실 경마를 다가서는 포인트도 다 다르시고 또 경마를 분석하는 방법도 다르시거든요. 자기만의 다 방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장석이 나는 과연 경마 공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 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경마 공부 이렇게 시작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경마 공부를 하게 된 건 이제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하고 경마 환경이 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환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많은 예상가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도 해주고, 뭐 글을 통해서든 화면을 통해서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사회에 직접 문의했을 때 마사회에서 답변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지금과 생각하면 완전히 원시 시대였죠. 네. 일단 90년대 중후반에는 인터넷이라는 환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No! 90년대 말에 인터넷 코리아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슈퍼맨사이라든가 일본 사이트가 생기긴 했지만, 일단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가 시작이 된 것은 2000년대를 딱 찍으면서부터였기 때문에 90년대에는 인터넷이라는 환경 자체가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에 대한 어떤 조력은 예상지를 통해서 밖에는 받지를 못한다. 뭘로 통해서? 마번을 통해서. 하지만 마번은 공부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주 영상. 예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경마가 다 끝나고 본장에서 나가실 때 그 본장 나가는 우측에 편의점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선물 가게 같은 곳이. 비디오 테이프죠. VCR이라고 하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VCR을 삽니다. 비디오 테이프, 말 그대로 비디오 테이프에 그날 하루의 경주가 다 담겨 있어요. 그걸 들고 가서 집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가면서 경주별로 그 화질 안 좋은 걸 봐가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경마 공부의 다입니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야, 그러고 어떻게 복귀를 했지? 야, 그러고 어떻게 공부를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90년대 후반에는, 중후반에는 진짜 열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저는 다른 분하고 조금 다르게 좀 시작을 했고, 시작도, 그리고 공부 방법도 역시 좀 달랐어요. 제가 처음에 경마장을 갔고 그 사이에 약간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1년 정도, 한 8개월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공백기. 그때가 딱 노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매주 이제 친구들하고 경마를 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알고 싶더라고요. 뭔가 여러 친구들이 책을 보고 뭔가 막원을 뽑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유추해서 막권을 사고, 근데 되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뭐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무작정 월요일날 아침에, 정말 무작정이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한국 마사회에 옵니다. 네. 월요일날 문 열어요. 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평일날 마사회에 오는 건 조교를 보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근데 저는 사실 조교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경마장 쭉 들어오셔서 본장에 쭉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측에, 그러니까 그 좌측에 경마 정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말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지금은 유리랜드라고 해서 경마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네, 출입문이 있어요. 그 출입문에서 딱 뒤로 180도 돌아서 딱 정면을 보면 약간 언덕이 있고 계단이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마사회 직원들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 바로 마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사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경마장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경마 공부를 하러 왔는데, 처음에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봤죠.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어디 가서 문의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쪽 방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쪽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정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나 일반인으로서 경마를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문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료는 저희는 보통 마사 도서관에 있는데? 그랬더니 마사 도서관이요? 그건 뭐죠? 그랬더니 그 건물 안쪽에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 안쪽에 있더라고요. 자, 들어가시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맡기게 되면 출입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신분증을 맡길 경우에 대여도 해줍니다. 자, 무작정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무작정. 뭐가 그 안에 그 자료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말 그대로 옛날 자료들이에요. 옛날 자료들.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형편없는 경마장에서 나온 기록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기록지들이 이제 가로로 써 있잖아요. 옛날 세로로 써 있는 거 기억하시죠? 기록들이 맥경주 뭐뭐뭐 해가지고 그런 기록부터 시작해서 가장 일반화된 책들 있죠? 경마학에 관한 거.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일반화된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자료들, 그거를 다 번역본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혈통부터 시작해서 전개, 마필의 생김새, 마필의 기본 자질, 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경주가 시작되면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자료가 많다. 근데 그게 알게 쉽게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가면 진짜 책을 펴놓으면 써있기는 한글로 써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정말 무작정 봤습니다. 무작정, 정말로 무작정 봤어요. 그냥 화요일날은 쉬는 날이고 월, 수, 목, 금,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 경마를 안 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마곡 마사회 가서 마사 도서관 가서 끝없이 책을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 2달 정도 했거든요. 2달 정도를 하니까 대략 보이더라고요. 경마가 아니죠. 경마는 그때까지도 경마의 경자도 모르는 시대였고, 아, 대략 경마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말이라는 게 대략 어떤 식이구나, 이게 대강 보이더라고요. 2달 정도로 공부하니까. 자,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체계적으로, 소위 그 당시만 하더라도 90년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경주를 분석한다? 사실 이런 것도 좀 생소할 때였고요. 경마 예상가들은 있었지만 경주를 분석한다거나 마필의 어떤 뭐 생김새를 가지고 마필의 성장치, 그것도 일반 사람이 그거를 생각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거의 없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잘나서 그렇게 접근했던 게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래,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경마를 공부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그래, 말을 알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분들께서는 말을 알고 싶다, 어떤 말이 잘 뜰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 영상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책 같은 걸 보면서 뭐 후구가 동그랗고 뭐 발을 어떻게 쓰고 막 그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좋은 말이 뭘까? 어떻게 생긴 말이 좋은 말일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 마사박물관을 가면, 마사도서관을 가면 명마들의 사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의 명마들의 사진이 아니라 외국의 뭐 시비스킷이라든가 미스터 프로스펙트라든가 뭐 이런 썬데이 사일런스라든가 이런 명마들의 사진들이 쭉 있고 사진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거를 한 2달 정도 본 것 같아요. 매일 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말의 사진을 보는 겁니다. 어떤 선입견을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생긴 말들이 잘 뛰는 말들이구나,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좋은 말들의 어떤 생김새와 사진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 후구는 이렇게 생겼고 전구 쪽의 흉곽은 이렇게 생기고 앞다리는 어느 정도가 되고 목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아, 이런 류의 마필들이 잘 뛰는 말이구나, 이런 어떤 평균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말의 능력치는 됐고 말의 생김새는 됐고, 두 번째, 혈통이라는 게 왜 필요하지? 근데 우연히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말은 피의 싸움이다. 혈통이 70을 먹고 들어간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맞습니다. 혈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마, 특히나 서울경마, 지금 서울경마의 과천경마의 경주로 구조라든가 어떤 시행체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혈통이라는 자체를 이렇게 높게 평가할 건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뭐랑 모르다 보니까, 그래? 그럼 혈통을 보여볼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혈통을 엄청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뭐 혈통 공부했죠. 그 다음 이제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그 과정 자체가 다 평일날 마사회에 들어가서 마사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했고, 물론 경마일이 되면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경마장을 갔습니다. 대신 저는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 10원짜리 한 장 배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마사 도서관을 처음에 간 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얘기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첫 배팅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첫 배팅. 근데 그 첫 배팅이 저에겐 첫 예상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건 분명히 또 사연은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20년도 넘는 얘기라 잠깐 좀 기억이 좀 아니란데, 아무튼 제 기억에 8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단 10원짜리 한 장 배팅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딱 나가게 되면,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 저는 항상 주머니에 5,000원에서 7,000원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그 당시 지하철 패스가 편도 600원. 그거 내고 들어가서 예상지는 그 전날 사놓고 새벽에 이 600원 내고 들어가서 점심에 컵라면 하나 먹고 정 배고프면 만두 하나 먹고 집에 오면 딱 떨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8개월을 10개월을 갔어요. 왜 갔냐? 배팅을 안 하면서 돈도 없으면서 왜 갔냐? 간단했어요. 내가 월, 수, 목, 금까지 공부한 거 그게 과연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료 근거에 대비한 그 분석을 한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팩트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에 저는 배팅을 10원짜리 한 장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요, 경마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건 절대 10원짜리 한 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고스톱을 치더라도 친구들하고 고스톱을 쳐도요, 딱 봐서 알잖아요. 아, 얘네들이 나 잘 치는 애들이구나. 전 절대 안 쳐요. 저는 지는 게임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는 걸 알면서 요행으로 한다?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도박이라는 게 이길 수 있는 날보다는 지는 날이 많다는 걸 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길 수 있는 날에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 그 확률 높여가는 방법이 뭐냐? 내가 잘 모르는 게임, 내가 자신이 없는 게임, 굳이 붙고 싶지 않은 게임, 이런 걸 지우다 보면, 그런 게임들을 하나씩 손을 넣다 보면 다분히 승률은 올라가게 되죠. 이번 역은 경마공원.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영상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제 마사의 도서관하는 거 빼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제가 할 때는 이제 예상지가 이제 나오죠. 예상지가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아시죠?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때 이제 편의점에 초창기 이제 막 풀렸을 때, 초창기에 예상지가 편의점에 풀렸을 시간대가 4시, 새벽 4시 반 정도. 금요일 새벽 4시 반 정도. 그때 되면 풀리고요. 그 전에 이제 편의점 풀리지 않았을 때는 참 책사이 까다로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책을 딱 구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그 책을 소화해요? 책이 내 손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토요일날 경마를 가기 전까지 잠을 한숨도 안 자요. 이 뭔 개소리! 정말 책이 찢어라 저라 하고 책 공부만 합니다. 책 공부만. 자, 그러면 책 공부를 하면 뭐가 좋냐? 처음에는 몰랐어요. 무작정 했습니다. 근데 책을 계속해서 파면서 내가 뭘 봤냐면은,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기록 경마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쭈빼기! 이마필이 3F가 몇 초가 나왔고, 1F가, 그 당시 1F 없었고요. 3F가 몇 초가 나왔고, 스타트 기록이 몇 초가 나오고, 이거 다 허망한 얘기예요. 다 상대성에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초등학생 데리고 뛰면서 3F 스타트 타임 13초 끊는 거하고 육상 프로 선수들 데리고 13초 끊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 자체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00m 달리기처럼 기록 게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경마라는 거는 기록 게임이라 착순 게임이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보통의 분들은 책을 보면 기록을 봅니다. 아니에요. 전 패턴을 봅니다. 책을 많이 보면 그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 보이냐? 마방과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시는 연대, 승부 의지, 이런 게 책을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아, 이 마방은 이런 식의 조교 패턴에 이런 식의 기술을 기용을 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요 인기도를 가지고 승부가 됐을 때, 막 이런 패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단순히 몇 초에 뛰었다, 몇 초에 뛰었고, 몇 초,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경주에서 이 마방은 인기도가 실렸을 때 몇 착을 하는지 기록을 보면 대체적으로 평균이 나옵니다. 정작 인기를 얻었을 때 특정 기술을 태워놓고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인기도가 바닥을 쳤을 때 특정 기술을 태우고 때리는 그런 마방들이 또 보이거든요. 그게 언제 보이냐?
책을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역은 경마공원. 그래서 마사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 평일날의 시간, 그리고 책을 산 시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정말 책이 찢어져라 분석하고 체크하고 메모해 가면서 그 시간을 정말 지리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운이 좋았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경마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의 이런 관점을 갖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경마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제가 하다 뭐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웬만한 건 다 그 당시 1년 사이에 다 했어요.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뭐냐, 기수들의 기승술이에요. 제가 그 원로라는 기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로 기수의 기승술을 보면서 이 기수는 완전히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요즘에 기승술에 관심이 많아서 봤던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경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승술의 기승 자세라든가 기승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았느냐? 단순했어요.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특정 기수들이 단거리에 강한 기수가 있고 장거리에 강한 기수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하루 12경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0m, 1200 같은 경우는 3개, 4개를 하고요. 중장거리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거리를 잘 타는 기수들이 있고 단거리를 잘 타는 기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단순하게 얘네들은 단거리에 약하구나, 얘네는 장거리에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분명 뭔가 이유가 있다. 왜 똑같은 말을 타는데 이 기수는 단거리에 강하지 않고 장거리에 강하고, 아니 장거리를 잘 타는데 왜 단거리에 약하지? 이걸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승 자세가 보이는 거예요.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자, 좀 길었던 얘기였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이런 공부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담인데 8개월 동안 그 경마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참 제가 인생 좀 피곤할 때였습니다. 진짜 주머니에 있을 때 한 2만원 있었고요. 진짜 빼거리를 걱정했던, 근데 그 당시 저를 버티게 해줬던 거는 경마였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경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하루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리고 화살처럼 세월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 얘기는 제가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얘기는 난 경마 공부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시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죠. 010-5918-4494 지금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평일날, 요즘에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평일날 전화 주시면은 집 근처 오셔서, 요즘에 제가 진짜 시간이 많거든요. 오셔서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당구 한 게임 치시고요. 커피 하실 분들은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얘기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나는 경마 이렇게 공부했다.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 알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제 개인적으로 딱 요 시간대 가장 어울릴 만한 곡이라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채팅창을 보다 보니 더 스파이커님의 사연이 갔습니다. 저 7년 차입니다. 파이팅! 세월 그냥 가요. 자, 원래는 요번 코너가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그 사연을 이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코너였거든요. 자, 김명국 신하님의 사연을 잠깐 읽을게요. 자, 김명호 신하님께서 저도 90년 초반부터 경마를 했는데 차병원 사거리에 있는 장애발매 들고, 그때는 막권 구매가 한 경주 20만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거 되게 좋았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막권에 20만원까지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길게 나오는 20만원권 예치권. 그때 인터넷도 없어서 지금처럼 공부를 못했지만 기수가 경주로 나갈 때 모션으로 사인을 준다고. 지금도 있어요. 그쵸? 한참 어리석게 경마를 했네요. 지금은 출마표 나오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해서 승부 마피를 추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지금 전화번호 있는 010-5918-4494로 전화 주셔서 내 경험담을 예주에 주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평일날 인터뷰를 통해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나 이런 식으로 경마를 했다, 이런 사연들을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자, 이번 주는 제 지인을 섭외를 했습니다. 해서 그 월세 보증금으로, 아주 재미난 사연이거든요. 월세 보증금으로 제가 봤을 땐 정신 나간 놈인 거지. 20대 때 갖고 와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을 아까 진짜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그 사연을 다 땄는데, 이거를 제가 컴퓨터로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거를 여러분들, 원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들려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사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여러분들한테 아주 시간 보내기 딱 좋은 그런 잡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파일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재밌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월세 보증금 들고 와서 배팅한 어느 미친 XX의 사연,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원래는 요 사연을 끝내고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또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이제 한 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방송이 좀 편해졌어요. 조금 편해졌고, 처음에는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 일단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에 지난주부터 방송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는 참 서툰 방송,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한 주 정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과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조금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한 주 정도는 정말 편안하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를 마련한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공간에서 서로 좋아하는 좋은 음악 듣고 같은 얘기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파이팅하자, 약간 이런 공간이거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편안하다, 이 공간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됐네요. 2주 친구들의 모임을 갔거든요. 친구들의 모임을 갔는데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우리 나이가 이제 50이 됐는데 과연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빛났을까, 행복했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죠, 여자들도. 어떤 친구는 이제 그래도 20대가 최고 화려했지, 나 여자한테 인기도 많았고 20대기를 막 해. 또 어떤 친구는 교과서적인 얘기, 나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있고, 야 아무것도 모를 때가 제일 좋았어, 야 우리 생각 없이 운동장에서 공 차고 그런 시대가 제일 좋지 않았어?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그 시기가 있잖아요. 다 그때 나는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처갓집을 갈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돌다가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야, 원석아, 너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니? 얘기했어요.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해. 내 친구들이 좀 벙찐 얼굴이었죠. 왜? 한 놈이 그러더라고. 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살아있잖아. 깜짝이야. 현재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된 거 아니야? 마지막 곡입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안녕.